자, 2학년 여러분, 이제 3단원이죠. 조그마한 3단원 전압, 전류, 저항의 특별한 관계 한번 가보겠습니다. 복습해 볼까요? 전압은 우리가 볼테이지 이렇게 보통 얘기하자. 볼테이지. 전압을 보통 이제 한 글자의 영어 단어로 이니셜을 쓰면 V 이렇게 D였습니다. 단위는 이렇게 대문자에다 쓰고 보면 볼트 반듯하게 정자 씁니다. 정자로. 그리고 전류는 intensity 이렇게 써서 보통 I를 뉘어 쓰고요.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가 되겠습니다. 저항 resistance. 자, 그러면은 저항 R을 뉘어 쓰고요. 저항의 단위는 ohm을 씁니다. 자, 볼트, 암페어, 옴. 이런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을 기념해서 우리가 써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좀 어렵죠? 이 단어가 전압이란 단어도 외우기 힘든데 알기 힘든데 벌써 막 VIR 이렇게 쓰려니까 복잡해요. 그래서 이 아래 것만 기억합시다. 그죠? 전압의 단위는 V, 볼트.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 저항의 단위는 옴. 요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가야 되겠어요. 시작부터 볼테이지, 커런트, 이거 인텐시티 세기, 그리고 저항의 단위, 저항은 뭐 레지스턴스, 영어 단어를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영어 단어 이니셜도 우리가 알면 좋겠죠. 지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친구들의 대화에 보면은 체지방계예요. 선생님도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개체량 잽니다. 요즘은 디지털 체중계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뭐라고 할까 그 4개의 전류가 흐르는 단자가 있습니다. 발바닥이 딱 닿으면 2개씩 해서 전류가 흐르도록 두 발을 올려놓고 재면은 여기서 이제 체지방을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 뭐 BMI도 하고 체지방도 하고 골격근량도 다 측정하고 선생님들 보면 데이터로 다 나와 있더라고요. 블루투스로 다 연결돼 가지고 바로 이제 보고가 돼요. 일자별로. 선생님이 지금 한 2달여 됐나요? 한 달여 됐나요? 이렇게 체중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었더니 먹는 양을 좀 줄여봤더니 한 6kg 정도, 5kg에서 6kg가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조금씩 몸무게가. 금속판에서 몸으로 약간 전류가 흐르는데 우리 몸에 그 근육이 있잖아요. 이 근육에는 수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고 우리 몸의 지방에는 수분이 좀 적고 전류를 잘 못 흐르게 하는 성분이 있어. 그래서 근육이 있으면 수분이 많아서 전류가 잘 흐른다고 보시면 되고 지방이 많으면 전류를 잘 못 흐르게 한다. 그래서 이 전류가 얼마만큼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지방과 근육을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첫 번째 나왔네요. 우리 이 영상을 한번 볼까요? 근육량에 대한 얘기 살펴볼게요. 이 친구는 지금 둘이 대화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누가 근육량이 많은지 알겠죠? 몸무게는 비슷한데 체지방은 다르네? 체지방이 다를 수 있겠죠. 그죠? 그런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인데, 자, 여기서 지금 체지방이 다른 몸의 성분에 따라서 전류가 흐르는 정도가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지금 선생님이 설명을 한 내용이 아마 이렇게 나와 있겠죠. 자, 한번 가볼게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몸을 크게 이제 수분과 지방으로 구분하는데 근육에는 지방보다 수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대. 그래서 전기 저항이 작아. 그래서 몸에 근육이 많으면 저항이 작다는 얘기는 전류를 잘 흐르게 하는 거예요. 지방이 많으면 오히려 전류를 잘 흐르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체중계에 올라서서 전류의 양을 측정한 거죠. 체지방도 측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체중을 측정하지만 그 안에 이제 전류를 흐르는 걸 통해서 이렇게 측정해 볼 수가 있다. 영상을 정지시켜 놓고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왔고 그 다음 내용을 한번 가볼게요. 지금 우리가 이제 전압과 전류의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건데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측정하는지 볼게요. 전압과 전류의 사이 관계입니다. 전기 회로에서
전압과 전류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장치, 전압계, 전류계, 길이가 다른 니크롬선 2개, 짙게 달린 전선, 스위치, 실험복, 장갑을 준비합니다. 전원장치, 스위치, 니크롬선을 짙게 달린 전선으로 연결합니다. 니크롬선의 양 끝에 전압계를 병렬로 연결합니다. 전원장치와 니크롬선 사이에 전류계를 직렬로 연결합니다. 전원장치에 전원을 켜고 스위치를 내립니다. 전원장치의 전압을 조절하여 니크롬선에 걸리는 전압이 1.5V가 되었을 때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합니다. 스위치와 니크롬선 사이에 전류계를 직렬로 연결합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 설명하기 위해 잠깐 이제 뒤로 돌려놨습니다. 자,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회로가 있는데 이게 전원 장치예요. 전원 공급 장치가 요게 전원 공급 장치입니다. 과거에는 배터리 같은 걸로 했어요. 전지로. 근데 전지를 계속 하다 보면 전지 내에 저항이 있어서 정확한 숫자가 안 나와. 그래서 전원 공급 장치를 이용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플러스가 돼 있어요. 교과서에 보시면 여기 플러스가 돼 있는데 플러스는 보통 빨간색 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자, 여기도 플러스가 돼 있습니다. 빨간색 선을 연결해서 플러스와 플러스를 이렇게 연결해 준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문제는 이게 이제 AM으로 되어 있는데 암페어입니다. 암페어라고 하는 이 단어, 단위를 보시면 보통 이렇게 쓰면 이제 암페어잖아요. 단위인데 이게 전류를 측정하는 거예요. 이걸 전류계라고 그래요, 우리가. 전류계는 자, 여기서 꼽고 여기서 나가잖아요. 이렇게 통과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폐회로 쭉 직진해서 가는 것처럼 보여야 돼요. 이렇게 직진해서 가는 것처럼 보이는 연결을 우리는 직렬로 연결한다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빨간색으로 해서 플러스 연결했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단자거든요. 여기 마이너스 단자를 이렇게 연결해서 쭉 가도록 이렇게 쭉 끝까지 가볼게요. 쭉 가서 결국은 여기 마이너스 단자에 연결을 해주면 회로가 연결이 된 거고, 그때를 우리는 전류계를 직렬로 연결했다고 그래요. 직렬로. 직렬이라고 하는 거는 패곡선이야. 패곡선. 쭉 한붓 그리기 알죠? 한붓 그리기로 쭉 가도록 이렇게 연결해 준 거예요. 이렇게. 이게 직렬 연결이고, 이 왼쪽에 있는 얘를 볼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볼트는 우리가 전압의 단위죠. 전압. 이게 전압계입니다. 그럼 이 전압계는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냐면, 전압계는 잘 보세요. 이렇게 나와 가지고 또 다른 길이 하나 있으면 또 다른 길이 가도록 이렇게 또 길이 연결돼서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다른 길을 연결한 거죠. 이쪽 길이 아니라 또 다른 길로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해주면 여기 A점과 B점이라면 A점과 B점 이게 저항인데요. 저항에 A점과 B점에 걸리는 전압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 또 다른 길로 연결해서 모색해 준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얘도 전류계를 직진해서 통과하고 전압계는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 갈 수 있도록 두 갈래 길이 연결되도록, 이거는 병렬 연결이라고 그래요. 병렬 연결. 이거는 직렬이라면 직렬과 병렬을 극단적 회로를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서 하나의 길로 이렇게 쭉 연결해서 이렇게 가도록 된 게 직렬이에요. 여기에 전류계를 연결해 놓는 거, 우리가 보통 전류계 기호를 A라고 씁니다. A라고 놓은 걸 이렇게 딱 한 방향으로 가도록. 그럼 전압계는 이렇게 여기에다가 전압계 V를 할 수가 없어요. 전압계는 양쪽에 선을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된 게 V를 해서 V라고 그래요. 전압계입니다. 전류계는 자기를 통과하는 게 한 선밖에 없어야 되고, 전압계는 이거 말고 다른 선이 이렇게 있어 가야 되죠. 여기는 저항을 연결해 주는 거죠. 요거는 기호를 나중에 하고요. 지금 여기는 설명을 위해서 잠깐 멈춰놓은 거예요. 자, 잠깐 그러면 다시 요만큼 앞쪽으로 당겨서 결과를 보도록 할게요. 자,
니크롬선에 걸리는 전압을 1.5V씩 높이면서 니크롬선의 전압과 전류를 측정하여 표에 기록합니다. 전기 회로에서 전압과 전류는 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니크롬선의 길이가 다른 것을 사용하여 같은 과정으로 실험해도 전류와 전압은 비례합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을 보고 실험 과정과 결과를 다 봤는데요. 선생님이 다시 한 번만 여기서 공급장치에서 설명할게요. 여기 이제 플러스가 보이죠? 빨간색이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연결하는 거다. 그리고 직류 전류계니까 요 직류 전류계는 요 안에서 직접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선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저항이죠. 저항을 통해서 전류가 이게 스위치를 통해서 끝까지 흘러가면 우리는 직렬 연결이 된 거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요 놈은 플러스로 연결되고 요 놈은 마이너스죠.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 보면은 이게 볼테이지라고 돼 있어. 볼테이지. 알겠죠? 볼테이지가 전압을 조절하는 단자야. 얘를 오른쪽으로 돌려가면서 전압을 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을 크게 하면서 1.5V 되도록 하고 그때 전류가 얼마냐? 3V 되도록 여기 조절한 다음에 그때 전류가 얼마냐? 이렇게 측정한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압계는 이렇게 왔을 때 병렬로 연결을 해줘야 된다. 다른 길로 안내를 해서 가야 돼요. 그래야 이쪽 단자와 이쪽 단자 저항의 양 끝에 걸리는 전압은 펌프로 물높이를 우리가 달리 했던 거하고 똑같죠. 그 전압이 차이가 얼마냐 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전이 차를. 그러면 잠깐 우리가 이제 그거를 설명했다고 하고 패스를 해보면 이제 그들의 이제 결과를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대요. 자,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선생님이 이제 이게 실험을 결과를 보는데 1.5V의 전압일 때 전류가 이만큼 흘렀는데 얘를 2배 했어요. 2배 했더니 전류도 2배만큼 흐르고요. 얘를 3배 했습니다. 4.5니까요. 2배냐 3배냐 그 차이죠. 그랬더니 전류도 대략 3배가 갑니다. 전압을 4배 합니다. 전압을 4배 했더니 그랬더니 전류는 그럼 4, 4, 16 정도 되느냐? 이 15 여기는 이 4죠. 0.04가 0.15 거의 2배, 3배, 4배로 우리가 같다는 거를 결과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전압이 2배가 되면 전류가 흐르는 그 양도 2배가 되고 3배가 되면 3배가 되니까 전압과 전류 사이에는 비례했다. 우리가 수학 시간에 이런 비례라든 거를 공부를 할 텐데 전압과 전류 사이에는 비례했다.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팔자를 약간 뉘어놓고 여기를 끄는 것처럼 전압과 전류는 비례한다. 거꾸로 전류는 전압에 비례한다. 뭐 이렇게 해도 무방하겠죠. 자, 요 내용으로 실험의 결과를 정리해 봤습니다. 야, 전압을 높이니까 전류가 높아져. 그래, 결과적으로 얘가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요렇게 해야 되는 거겠죠. 전압은 전류에 비례한다. 그래서 요건 지우고요. 그 결과치를 써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짧은 니크롬선이냐 긴 니크롬선이냐 요거 설명을 할게요. 여기가 긴 니크롬선이야. 색깔이 안 보이는구나. 긴 니크롬선. 여기는 짧은 니크롬선. 우리가 길이가 길면은 니크롬선은 저항을 얘기하는데요. 길이가 길면 저항이 크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저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류를 못 흐르게 한다는 거야. 전류가 흐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저항이야. 아시겠어요? 전류를 흐르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이게 저항입니다. 그러면 니크롬선의 길이가 길면 저항이 크다고 그랬고 니크롬선의 길이가 짧으면 저항은 작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니크롬선이라고 하는 거는 니가 뭐냐면 니켈 할 때 니예요. 크롬은 크로미움 할 때 우리가 크롬 검색 엔진 할 때 나오죠. 크롬. 그죠? 니켈과 크로미움을 합금한 게 니크롬선이야.
근데 이 니크롬선이라고 하는 게 얇은 선인데 마치 구리선 같이 보여요. 우리가 보기에는, 언뜻 보기에는. 근데 니크롬선에 걸리는 전압, 양쪽에 걸리는 전압 1.5, 3V 이렇게 했단 말이죠. 아까 이 전류가 나왔죠. 자, 여기 띄워 볼게요. 자, 이렇게 된 거야. 예시보기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전류가 흘렀어. 그러면 여기는 저항이 작다고 그랬으니까 흘러가는 놈을 방해하는 게 작으면 더 많이 흘러가겠죠. 사실은 예시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까는 0.04인데 0.08이야. 잘 보세요. 아까 여기가 0.04가 요 위에 거야. 이게 요 위에 거가 아래에 있어서 아래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여기다 써보면 얘가 0.04였는데 얘는 0.08인 거야. 그러니까 길이가 짧으면 저항이 작아. 저항이 작으면 방해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전류가 많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나왔습니다. 이게 0.08 이게 나와야 되는데 실험치로는 0.16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얘가 2배 되고 뭐 2배 되고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알았다. 니크롬선도 알게 되었다. 자, 그러면 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전원장치에 대한 보충 심화도 있고 전류계 전압계 사용 방법인데 요거부터 한번 가볼까요? 일단 정리는 나중에 하고 전류계와 전압계 사용 방법인데 요거 뒤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패스해서 여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프죠? 그래프 그려봐라. 여러분, 긴 니크롬선 어땠죠? 저항이 컸죠? 저항이 클 때 크다. 이놈은 저항이 작다. 짧은 거는 저항이 작다. 자, 이 상태에서 긴 거냐 짧은 거냐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래프를 봤는데요. 정리를 해볼게요. 이 표에 나오는 거를 이제 그래프로 그렸더니 이렇게 됐어요. 자, 저항이 큰 때는 이렇게 되고 저항이 작을 때는 이렇게 됐는데 가볼게요. 저항이 작을 때는 전류가 작게 흐르고요. 미안합니다. 저항이 클 때는 전류가 작게 흐르고요. 저항이 작을 때는, 짧은 니크롬 저항이 작을 때는 전류가 많이 흘렀는데 그래프상으로 보죠. 기울기를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류가 얼마만큼 많이 흐르는지. 요거는 자, 요 쭉 가보니까 요 정도 됐어요. 0.15일 때 6V. 에? 야, 뭐 여기도 나왔는데 3V일 때 이 정도 갔나 봐요. 여기 보니까 1.5V 이렇게 갔는데 딱 떨어지는 게 여기 있네. 3V일 때 0.15. 3V일 때 0.08 정도 됐었죠? 한 2배 정도 이렇게 나왔네요. 0.16이 아니고 0.15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된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래프 그리는 건 어렵지 않아요. 1.5일 때 뭐 이렇게 점을 찍어서 표시하는 거니까. 여기는 전압이고 여기는 전류니까 전압과 전류에 나와 있는 표에다 점을 찍어주는 거야. 0.05, 0.1, 0.15, 0.2, 0.25 이렇게 해서 표어놓고 해당되는 점 찍는 거예요. 그래프 그리는 건 이해가 되죠? 그래프 그렸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어떤 해석이 필요한지 한번 가볼게요. 그래프는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압과 전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아직 위에 봤더니 아까 비례 관계입니다. 비례한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니크롬선에 걸리는 전압을 2배, 3배, 4배까지 했더니 전류도 2배, 3배, 4배. 그래서 전류는 전압에 비례한다. 이게 전류가 전압에 따라서 비례한다. 비례한다는 기호는 이겁니다. 자, 이 기호를 써주시면 이게 비례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자, 비례한다까지 우리가 정리해봤고요. 자, 그러면 전압이 같을 때 니크롬선의 길이에 따라서 전류의 세기가 어떻게 됐느냐를 해석하라고 했어요. 전압은 같은데 니크롬선의 길이가 짧으면 전류의 세기는 셌어요. 세다. 길면 약했죠. 짧았을 때, 자, 3V일 때 3V, 3.0V, 3V일 때 짧았으면 0.15 암페어가 전류가 흘렀는데 길면 3V일 때 니크롬선의 길이가 긴 것은 0.08 암페어가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걸 비교해 보면 요게 세고 요게 약하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2배 된 것까지 거의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 실험 결과를 이렇게 해석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전압과 전류 니크롬선의 길이 사이에는, 자, 우리가 이제 니크롬선의 길이를 우리가 저항이라는 말로 이제 써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압, 전류, 저항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토의를 해봐라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토의를 해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전기회로에서 전압이 커질수록 전류가 세게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아까 표에서 보면 이게 전압이야. 전압을 X축에다 놔야 돼. 왜냐하면 전압을 점점 키워가는 거는 내가 독립변수라고 해서 전압을 내가 일부러 키울 수는 있잖아요. 그럴 때 나타나는 이 세로축은 전압에 따라 나타나는 거니까 얘를 우리가 전류로 표시하면 돼요. 그랬더니 전류는 전압에 비례했으니까 전압이 세면 셀수록 전류도 비례했다. 그래서 비례의 함수로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이 그래프 그리는 게 우리 2학년에서 되게 어렵지 않을까. 왜 초등학교 때부터 이 내용을 완벽하게 알고 있으면 되는데 모르니까. 아까 그냥 그래프 점을 찍어 놓으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전류가 전압에 비례했다. 그래서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류가 있었는데 우리는 니크롬선의 길이가 있었어요. 니크롬선의 길이. 그죠? 니크롬선의 길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저항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니크롬선의 길이가 짧으면 전류는 많이 흘러가야 되고 니크롬선의 길이가 길면 전류는 적게 흘러가야 되니까 이런 느낌이 나야 되거든요. 그래프가.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 개 실험을 하다 보면 이렇게 돼.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그래프는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반비례의 그래프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는 정비례의 그래프다 뭐 이렇게 우리가 쓰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비례와 반비례의 그 느낌 알죠? 정비례는 뭔가 전압에다가 이렇게 전류가 있으면 뭔가를 곱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야. 그죠? 뭔가를 곱하면 이게 나와 서로 간의 관계에서. 반비례는 실질적으로 전류와 요 니크롬선의 길이 요늘의 곱이 일정한 거예요. 반비례는. 초등학교 과정에서도 나오지만 중학교 1학년에서 x와 y의 곱이 1로 일정하면 y는 x분의 1 이런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래서 여기를 x라 놓고 여기를 y라 놓으면 이런 반비례 그래프가 나왔었어요. 근데 정비례 그래프는 여기가 x고 여기를 y로 놨을 때 y는 뭐 몇 x, ax 이렇게 되는데 a가 양수인 뭐 2x, 3x, 1x 이런 것들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고 2분의 1x도 마찬가지야. 분수를 하더라도 이렇게 됐던 거를 기억을 하면 우리가 보통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내용들을 수학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끌고 와서 과학 시간에 전압, 전류, 니크롬선의 길이 사이의 관계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해 왔었고요. 자, 정리한 거를 지워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마무리 해 볼게요. 자, 이 내용을 하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던 거죠. 이게 이 내용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어요, 사실은. 그죠? 전류, 전압, 우리가 이거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이 정리만 하면 전압과 전류는 이게 비례한다. 근데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있는데, 자, 같은 전압일 때 3V일 때 뭐 0.08 암페어가 지나간 게 있었고 0.15 암페어가 흘러갔던 전류가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더 큰 게 누구냐면 전류가 많이 흘러가려면 저항이 작아야 되니까 이게 니크롬선의 길이가 작다, 작은 거죠. 저항이 큰 물체는 니크롬선의 길이가 길다. 이것이 이거 물체였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항이 작으면 전류가 많이 흐르고 저항이 크면 전류가 작게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같은 전압일 때 저항이 큰 물체는 전류가 작게 흐르고 저항이 작은 물체는 전류가 많이 흘러서
전류와 저항 사이에는 반비례였다. 전압과 전류 사이에는 정비례였다. 비례였다.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왔습니다. 전압을 2배, 3배 하니까 전류도 2배, 3배 돼서 요거죠.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내용이 여기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전압이 같아도 니크롬손의 길이에 따라서 전류가 흐르는 양이 달라졌는데 이처럼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우리가 전기 저항이라고 하고, 니크롬선에 보면 전기 저항, 니크롬선의 길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가 흐름을 방해하는 거라고 했어요. 자, 전기 저항은 단위를 우리가 옴이라고 씁니다. 옴. 사실 이 옴은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을 기념한 거야. 그럼 전압이 일정하면 저항이 크다. 니크롬선의 길이가 길수록 전류의 세기는 약해져. 잘 못 틀러. 자, 니크롬선의 길이가 작으면 저항이 작게 되는데 그때는 전류를 잘 흐르게 해. 그래서 전류의 세기는 저항에 반비례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했죠. 이와 같은 거를 알게 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옴이라는 사람이야. 옴이라는 사람은 볼트라고 하는 사람, 또 암페어라는 사람에 비해서 한 30년, 볼트에 비해서는 한 40년 뒤에 태어난 사람이고, 암페어에 비해서는 한 15년 뒤에 태어난 사람이야. 그러니까 볼트와 암페어가 이루어놓은 것을 가지고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서 옴의 법칙을 만들었다. 자, 옴의 법칙을 우리가 정리해보면 1옴, 저항이 1옴인 물체가 있다면, 저항이 1옴인 물체에 아까 니크롬선이죠. 니크롬선에 1볼트의 전압을 걸어줘. 1볼트. 그러면 1암페어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말하면 이 해석이 되죠. 1옴이라고 하는 정의는 1볼트의 전압을 걸어줬을 때 1암페어의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그때 니크롬선의 저항을 우리가 1옴이라고 말하면 돼. 또 반대로 1옴의 저항에 1볼트의 전압을 걸어주면 반드시 1암페어의 전류가 흘러가야 되겠죠. 요 놈을 어떻게 식으로 만들 수가 없겠느냐. 식으로 만든 게 아래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옴의 법칙,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 식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요 내용. 전류의 세기와 전압의 관계, 요거를 우리가 알면 돼요. 잠깐 보시면 볼타는 1745년에 태어난 사람이고 옴은 1789년이니까 무려 44년 뒤에 태어난 사람이네요. 암페어는 1775년이니까 이 사람에 비해서 20년 뒤라면 옴에 비해서는 한 14년 뒤에 태어난 사람이 옴이 되겠죠. 암페어는 중간에 있네, 사람이. 근데 지금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전류의 세기, 오늘의 핵심은 얘입니다.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합니다. 근데 전기 저항에는 반비례해요. 우리 반비례하는 거는 분모에다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반비례하는 녀석은 분모에, 비례하는 녀석은 분자에. 그래서 전류의 세기는 저항에는 반비례하지만 전압에는 비례한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요 놈을 전류의 세기를 I라고 말하고 전압을 V라고 말하고 저항을 R이라고 말하면 이렇게 된 거죠. 뉘었어야 됩니다. 식을 의미할 때는. 근데 요 I와 R을 곱하면 이제 V가 되겠죠. 그래서 V는 IR이다. 원래는 I는 R분의 V다.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좋아요. 전류의 세기가, 흘러가는 전류의 세기가 전압에는 비례해, 걸어준 전압에는 비례하지만 흘러가는 데 필요한 그 도선에 코일의 저항에 반비례한다. 니크롬선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저항에 반비례한다. 전류와 전압과 저항에 대해서 가볼게요. 전압의 단위는 볼트를 써요, 우리.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 씁니다. 저항의 단위는 옴을 쓴다고 그랬어요. 잘 기억을 해두시면, 자, 1볼트의 전압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1암페어의 전류가 흐르도록 1옴의 저항에 연결해주면 1볼트가 되는 거죠. 이거 만들기는 힘들지만 요렇게 가는 게 좋겠죠? 기억하기 좋게.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교과서에 나오는 공식 하나인데요. 요거 반드시 요놈을 기억을 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요놈을 기억을 해 두라. 자, 요걸 풀었으면 V는 IR이다. 이렇게 되는데 V가 뭐냐? 전압이다. I가 뭐냐? 전류다. R이 뭐냐? 저항이다. 기억해 두세요. 전압은 전류에다 저항을 곱하면 전압이 된다. 이렇게 식이 되죠. 요 놈을 풀어 쓴 거죠. 요 놈 풀어 쓴 식을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고 수업을 마쳐볼까 합니다. 자, 전기회로에서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했고 전기장에 반비례했다. ohm의 법칙입니다. 그럼 직접 해보자. 전류의 세기는 식을 써보는 거예요. 저항에 반비례했고 전압에 비례했죠. 그럼 여기다가 직접 집어넣어 보세요. 측정했더니 0.5A다. 암페어가 여기죠. 0.5는 저항은 모르고 전압이 5가 나오고 저항은 몰라. 이게 0.5가 되려면 5V에 50ohm을 연결해야 맞나요? 10ohm이죠. 15 미안합니다. 10ohm을 연결해야 되네. 그래서 저항은 10ohm이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10분의 5가 0.5잖아요. 그렇죠? 10분의 5가. 그래서 15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항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을 외워야 되겠네요. 그죠? 이 식을 꼭 알고 가야 돼. 이번 시간에 공부하고 이 식을 모르면 안 됩니다. 실험 결과로 나왔던 거예요. 실험 결과. 이거는 실험 결과로 나온 거다. 자, 그러면 그림과 같이 전지와 니크롬선이 연결된 전기 회로가 있다.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크게 하고 싶다. 자, 전류의 세기를 크게, 여기 있어요. 전류의 세기를 크게 하려면 전압을 높이고 저항은 작게 해야 되겠죠. 분자는 키우고 분모는 작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압을 세게 하려면 전지잖아. 전지를 직렬로 계속 연결해야 돼요. 전압이 세게 해야 돼. 그 다음에 니크롬선을 저항을 작게 해야 되니까 니크롬선을 짧은 걸로 실험하면 돼요. 자, 여기에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정리를 해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했습니다. 전지를 추가로 직렬로 연결한다.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직렬로 연결해야 전압이 커진다고 그랬어요. 또는 전압이 큰 전지로 바꾸면 되겠죠. 연결할 필요가 없으면. 자, 전압은 이렇게 해결하고 니크롬선의 저항이 작은 물질로 바꾼다. 또는 니크롬선의 길이를 짧은 것으로 바꾼다. 자, 두 가지 다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반복적으로 공부해 주세요.